안녕하십니까. 힐스 엔지니어링의 윤종철입니다. 저희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 즉 언컨택 시대에 AI 기반 인텔리전트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의 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방역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방역 로봇의 개요, 앞으로의 사업화 전략과 회사를 소개의 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회사 방역 로봇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 물류 로봇입니다. 이 물류 로봇은 고객을 따라가는 피커 팔로잉 기능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장면은 셔틀 기능입니다. 지금 물류 로봇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이동할 때 자율주행으로 가는 셔틀 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자율주행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안티 콜로전 기능을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설명드릴 방역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방역 로봇은 약재를 분사하는 부분과 UV 광선을 사용해서 살균하는 이중 모드로 살균하는 복합 살균 머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약재를 분사하는 분사 노즐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동하며 벽면 전체를 방역하는 공간 방역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간 이동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사람을 따라가는 피커 추종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보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로봇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갑니다만은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람이 직접 이 로봇을 데리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공기 살균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고온의 세라믹 튜브입니다. 이 세라믹 튜브 뒤쪽에서 팬으로 바람을 불어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나올 때 고온 살균에 대해서 공기 살균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관절 로봇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손잡이라든가 핸들 같은 특수한 부분, 일반적으로 방역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특수 포인트 방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본 방역 로봇은 앞에 보시는 전면 모니터를 통해서 평상시에 홍보라든가 안내 역할 그런 걸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저희 로봇에 대해서 간단한 동영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개발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비드가 팬데믹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지금 팬데믹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누적된 피로라든가
또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제대로 된 방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는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이 직접 손을 닿을 수 없는 공간 부분이라든가 염과의 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는 방역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전 세계의 지금 방역 지도인데 이것이 지금 만들어졌을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은 부분이 지금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까지의 방역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인력에 대해서 저에 대한 정기 방역이다 보니 사람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정밀하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과한 부분,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해서도 UV라든가 방사선 UV라든가 약제 소독이라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UV를 쓰게 되게 되면은 직접 조이게 되게 되면 사람에게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을 수 있는 UV 방역 방식만 전용할 것이 아니고 같이 쓸 수 있는 약제 방역을 겸용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UV 방식입니다. UV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UV 광선은 크게 ABC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방역 능력이 있는 것은 UVC C 레벨인데 UVC C 레벨은 직접 조이게 되게 피부에 조이게 되게 방사가 되게 되면은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그 UV가 C 광선을 육안으로 10초 이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망막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오존층이 있으므로 오존층에서 약 99%의 UVC 광선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UVC 광선은 살균 효과는 우수합니다만은 사람이 직접 조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조이는 부분 또 그리고 사람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없는 시간과 장소 거기에서 사용이 되는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광선에 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광선이 직접 조이는 부분은 되는데 그러한 광선이 조이지 않는 뒷부분이라든가 이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이 안 됩니다. 근데 약제 살포식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무해한 소독제를 쓴다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약제가 소독면에 도포가 되어서 살균이 일어나므로 그 약제가 증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 시간 동안에 대해서는 방역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UV를 썼을 때 방역을 하게 되면은 살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조사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약제 분사 방식은 약을 뿌리고 지나가게 되면은 방역면에 약제가 도포가 되므로 시간이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에 넓은 지역을 방역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약제 방사 방식이 우수합니다. 단 약제 분사 방식의 문제는 잔류흔이 남는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식품이라든지 포장된 이러한 부분에 시작할 때 얼룩이 진다든가 이러면 고객에 대해서 상당히 클레임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습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초음파 가습기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수분이 나올 때 손을 갖다 대고 있어도 전혀 젖지가 않습니다. 즉 약제 분사 방식이 있을 때는 얼마만큼 미세한 분말로 약제를 분사하느냐에 따라서 잔류흔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저희 쪽 로봇에서는 UV를 쓰는 부분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천정 부분이라든가 바닥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UV를 쓰고 사람이 직접 닿을 수 있는 벽면 부분이라든가 전면 공간 부분, 이러한 쪽에는 약제 소독 방식을 쓰는 이중의 소독 방식을 쓰는 복합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건 수지감입니다. 이 수지감에 보는 이 옆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벽면으로 소독 약제를 쏘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약재를 쏘아주고 쭉 지나가게 되면 1차원 방역, 그 약재가 닿는 1차원 부분에 선형 방역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쪽은 이 수직암 전체에 노즐이 설치돼서 약재가 분사되므로 지나가는 벽면 전체를 살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선형 방역이 아닌 공간 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윗부분에 UV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아랫부분에 UV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내 공간의 높이는 약 2.7m 정도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 수직암은 신축성이 있어서 약 2.4m까지 신장이 돼서 벽면 전체를 살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천장을 UV등으로 살균을 하므로 도저히 사람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부분을 UV를 사용하여 살균하므로 인체의 UV에 대한 독성이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즉 공기 살균기입니다. 이 공기 살균기 뒷부분에 팬이 붙어서 바람을 앞으로 선풍기의 개념으로 불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내부에 세라믹 튜브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세라믹 튜브에서는 약 200도씨의 고온과 원적외선이 발생이 됩니다.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세라믹 튜브를 통과하면서 고온과 살균에 의해 살균이 됩니다. 참고로 약 30입방 메타 정도에 대해서 30분 정도의 살균을 가동을 시켰을 때 약 96% 정도의 균이 살균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순환함으로 분사하면서 지나가는 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밀폐되어 있는 병실이라든가 수술실과 대치되어 있는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돌리게 되면은 부유하고 있는 부유세균을 전부 살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부분이 다관절 로봇입니다. 이러한 다관절 로봇은 핸들이라든지 문 손잡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수한 기하 형격 형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약을 뿌리고 지나가게 되면은 충분히 약재가 소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형상에 따라서 이 로봇 관절이 움직이면서 살균을 시킵니다. 즉, 이 부분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하는 방역을 로봇이 한다는 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형을 3차원 공간으로서는 공간 방역이 된다는 것, 다음에 여기 무인 자율 중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직암은 상하로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암이 지나갈 때 상부에 무슨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자동으로 장애물을 인지해서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므로 AI 기능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살균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AI 기능은 단지 장애물 회피뿐만이 아니고 병월 같은 경우 폐기물 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살균 밀도, 방역 밀도가 높아진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로봇이 스스로 속도를 조정을 합니다. 평소 속도보다 약 50% 정도를 줄여서 방역 밀도를 2배 정도 높인다든지 그러한 AI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차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반의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관제 시스템이 별도의 또 기능이 되겠습니다.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분들에게 대해서는 대부분의 거부감이 있는 것이 첨단 로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저거 고장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이 각 로봇의 움직임이라든지 업무를 자동으로 오다를 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지역에 특정한 A 지역을 방역을 하면 돼 하는 그 오다만 내려주게 되면은 그 시간에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적합한 로봇을 선택해서 어느 구간을 방역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과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로봇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UV 광선과 약재 살포를 동시에 하는 최적화된 솔루션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그런 범위가 됐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하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뜨는 데까지 걸리는 구간은 약 90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청소 및 살균에 배정되어 있는 시간은 한 25분 정도입니다. 그 25분 만에 사람이 깨끗이 청소하고 살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살균 로봇이 이 방역 로봇이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이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시장, 호텔, 물류센터 이런 쪽에 대해서 이 방역 로봇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이것은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의 예입니다. 참고로 요즘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 즉 온라인 상거래가 무척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해 보게 되면 약 2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신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류센터가 생겨나고 있는데 물류센터에서의 방역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요걸 보시게 되면은 요 청색 선이 방역 로봇이 옮기는 동선이 되겠습니다. 이 방역 로봇이 이러한 동선을 따라 각 셀을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방역을 하도록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방역을 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이 각 셀들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해서 쭉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는 이 부분들은 거기 물류센터, 아까 처음 보셨던 물류센터의 물류 로봇이 움직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보실 부분이 이 살균 콤비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방역 로봇은 어떠한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물류센터에서 배송이 되어 오는 그러한 물품들이 오염이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살균 콤비아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즉 배송해야 될 물건이 살균 콤비아 오게 되게 되면 그 상자를 이 살균 콤비아 그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이 이 콤비아를 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롤러 콤비아, 이 진행하는 롤러 콤비아가 있는데 그 롤러 콤비아 밑에다가 전부 LED 살균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하부에서 이 운송 제품이 운송될 때 하부를 살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쪽 측면과 상부에도 UV 살균등이 설치됩니다. 그러므로 이 살균되어 있는 살균 컨베어 존을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최소한 이 제품의 외부에 대해서는 완벽한 살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균 컨베어의 속도와 길이는 이 처리해야 될 물량에 따라서 충분한 살균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돼서 설계돼서 공급이 됩니다. 다음 이 부분은 지금 인스펙션 존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물류 로봇이라든지 방역 로봇이 방역 활동을 하지만은 그 자체가 오히려 오염됐을 경우도 항상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펙션 존은 로봇을 살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 로봇은 지금 보게 되면은 전기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을 하기 전에 이 살균 존을 지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레이아상이 구성이 된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방역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 쭉 고유의 로봇 활동을 하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충전할 때가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인스펙션 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인스펙션 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암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암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암막 커튼이 쳐지면서 이거에서 외부와 차폐를 시킵니다. 외부와 차폐를 시킨 상태에서 상부와 측면에서 이 로봇의 형상을 비전을 인식을 합니다. 즉 비전을 인식해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봅니다. 외부에 물건이 외부에 오염이 묻어 있는지, 안 그러면 무인 자동으로 옮기는 로봇이다 보니 어디 부딪혀서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상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데미지를 판단하는 그 시간에 여기에다가 LED 등이 설치돼서
로봇의 외부를 살균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의 역할을 보게 되면 살균뿐만이 아니고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 방역 로봇이라 그러더라도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얼룩이라든가 그런 게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비전 영상으로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이전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사람이 그런 것을 제거해줘서 항상 클린하고 깨끗한 상태,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그러한 개념의 로봇으로 저희가 CS2021에다가 출품을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로봇 분야에 대해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가 하노버 메스에도 곧 출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은 지금 보면은 저희 로봇은 여기 보시는 요것이 기존 플랫폼입니다. 이 기존 플랫폼으로 해서 물류 로봇과 방역 로봇 그러한 쪽에 대한 모든 기본 플랫폼으로 쓰이고 여기에다가 부가 장치들을 설치해서 방역용, 방제용, 보안용, 물류용 그런 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의 운영 방식은 비전 슬램 방식으로 해서 비전 영상 대조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방식은 여기 보시는 자율주행과 피커 추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1.2m입니다. 이 로봇 자체는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제한 속도를 5m라든가 공장이라든지 5km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5km의 개념은 인간의 평균 보행 속도입니다. 인간의 평균 보행 속도를 초로 따지게 되면 약 1.4m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로봇이 사람보다 너무 빨라고 긴급히 돌진하게 될 경우 사람의 안전사고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1.2m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로 이 방향으로 갈 때 그 부분에 안전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1.2m보다는 높은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본 속도는 1.2m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멘전은 인체 공학적인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든다든가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적당한 높이는 허리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부분의 높이가 800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체 공학적인 그 높이로 지금 걸치되어 있고 다음에 이 높이도 지금 아까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방역 로봇을 때보다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실내 이동을 해야 되므로 최대 신장했을 때의 높이는 1.9m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 밑에서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속 방역을 위한 비행기 내의 방역을 하는 것을 로그의 형태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암이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고 다음에 틸팅되어서 이렇게 옆으로 숙이게 되면은 이 바닥으로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좌석유대에 대해서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 비행기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그러한 쪽에 대해서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코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경제라든가 전자신문이라든가 공학저널 이런 각종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고 방송 매체에서도 KBS에서 2월 9일 날 9시 뉴스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CS 특집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YTN의 극찬기업이라든지 아리랑TV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곽광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외국에서 쓰는 방역 로봇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은 UV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UV를 쓰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UV 광선은 사람의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피부암이라든지 각막이라든지 그러한 쪽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UV를 쓸 경우는 사람이 없는 심야 시간대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공간이라든지 그러한 쪽에 쓸 수가 있고 사람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는 사용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LED로 지금 하는 LED UV 방식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UV를 쓰는 이유는 그러한 시간적인, 장소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UV 등과 여기 있는 전원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재 분사를 했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얼룩이 생긴다는 문제라든지 혹시 유색 약재가 생긴다 그러면 잔류원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상당히 쉬운 능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한 쪽에 있다 보니까 복합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큰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해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ED뿐만이 아니고 약재를 겸용해서 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쪽에 대한 협력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중구발전이라든지 한국타이어라든지 다음에 여기 있는 성남산업혁신단지라든지 저기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해외를 보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조달청 마크입니다. CES 결과에서 미국 조달청 쪽에서도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오고 있고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ADB 그룹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 저희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쪽에 대해서는 딜러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2B와 B2C 쪽으로 지금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거기 사업화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물류 로봇과 방향 로봇 그리고 특수 로봇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 있는 것이 드론입니다. 근데 이 드론을 쓰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창고에 같은 경우에 재고 관리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씩 그걸 세야 된다 그러면 오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드론은 이 재고가 있는 데를 사진을 찍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전날 사진과 오늘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부분에 물건이 얼마만큼 나갔다. 그런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영상 해석 기술과 그거를 디지털 정보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로봇은 화재 재난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안전, 그런 쪽에 대한 특수 로봇, 그런 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각각의 로봇들이 사용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에 물건을 납품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고장을 났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PC가 고장났다고 해서 PC 들고 AS 센터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AS 센터에 전화해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조사를 하고 원격 조치를 받습니다. 즉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이 그러한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더라도 한국에 있는 AS 센터로서 5G로 연결이 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로봇의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원격으로 바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게 되면 모든 서비스 장애 발생의 약 70에서 80% 이상이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거의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가 지지 않는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24시간입니다. 평균 8시간 근무합니다. 전 세계 시간대를 8시간으로 나눠서 세 군데의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의 서비스 센터는 휴무 시간이 된다 그러더라도 한국의 서비스 센터는 근무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서비스 센터가 휴무할 시간, 한국의 서비스 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서 원격 점검 및 AS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3개가 있다 그러면은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러한 쪽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사업 방향입니다. 저희 사업 방향은 CES입니다.
처음에는 컨설팅을 해서 엔지니어링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과감하게 현 수준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람들이라든가 단 메이커들은 주로 로봇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성능이 어떻다, 우리 로봇은 뭐 어떤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그 로봇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러한 로봇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이 저희에 대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RMS라고 해서 자동으로 로봇의 업무를 관장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모아서 이러닝 기법을 해서 업무를 개선을 하는 방법. 다음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라고 된 것이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AS를 해주는 방법. 다음에 아까 지금 보시면은 인스펙트 앤 존을 해서 데미지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무인으로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수백 대의 로봇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백 대의 로봇이 무인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스펙션 센터를 쓰게 되면은 배터리 충전하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부분에서 데미지라든가 외부를 인스펙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쓰는 방법, AS 하는 방법, 다음에 관리하는 것, 그러한 쪽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컨설팅과 엔지니어링과 솔루션의 모든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 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떠한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9년도에서 20년도, 20년도에서 23년도를 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로봇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AI를 통한 합리적인 피드백이라든가 관리,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 연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처음에 물류 부분에 대한 전문으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물류 부분에 전문으로 해서 AI에서 한양대학교하고 로봇 분야에 대해서 산학협동으로 로봇을 개발을 했고, 기업부설연구소, 그러한 쪽에 대한 것이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CES에 계속 참가하고 있는데, CES에 참가한 지 2년 만에 혁신상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서대학과 산학협력이라든지 정부 쪽에 대한 상생기술 교류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고도화 작업,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팀 파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CEO는 물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과 삼성 테스코에 있는 그 부분에서 SCM 쪽에 대해서 물류 전문으로서 시스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해서 로봇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한 시스템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CTO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게 되면은 로봇에 대한 기구적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을 맡고 있는 CSO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박사급 인력입니다. 박사적 인력에서 라이다 쪽, 하드웨어 쪽, 제어 쪽,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이러한 쪽에 대한 탄탄한 박사급 맨파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으로 대해서는 14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전자로부터서 저희가 통상 실시권을 저희가 획득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고유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PCT권도 지금 2건이 출원이 되어 있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의 SCM은 이겁니다. 전에 SCM은 기본으로 보면 서플라이 체인인데 저희는 서비스 체인입니다. 어떻게 지금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것이 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지금 모바일 로봇, 스캐닝 드롭, 다음에 그러한 쪽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직접 사서 쓰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는 렌탈까지 사업 영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올해 지금 로드맵입니다. 올해는 이게 작년 로드맵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CS도 지금 상도 지금 탔었고 중부 발전이라든가 로보월드라든가 이러한 유수한 전시회라든가 협업 관계 이러한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남에 있는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